청담동의 늦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창업주 한옥순의 칠순잔치를 위해 마련된 웅장한 저택의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옥순의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대규모 잔치는 처음이었어요. 옥순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첫째 며느리 최유리는 오후 5시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이미 변명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아이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아이였는데 하필 오늘 아프다니요. 게다가 유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이가 중요하죠.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옥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리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려는 기색이 있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둘째 며느리 서지혜에게서 왔습니다. 지혜는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대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옥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지혜는 평소에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눈빛에서 계산적인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잔치는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도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이 없는 자리였거든요. 막내 아들 한민석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옥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 아들을 키우고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지혜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지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을 알고 명품 가방과 보석도 여러 차례 선물했습니다. 유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일로 옥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들이 그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옥수는 혼자 연회장에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장식들이 이제는 쓸쓸해 보였어요.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옥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참석 못해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축하드릴게요. 옥수는 메시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의 SNS를 확인해 보니 오늘 친구들과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자신의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순간 옥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대함과 인내심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옥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칠순잔치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기 어려웠거든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옥수는 차분히 커피를 내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봤을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쯤 첫째 며느리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연락에 가까웠어요.
그래요, 아이가 많이 아팠나요? 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제 잔치는 어떻게 치러졌어요? 유리의 질문에서 옥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관심 표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잘 치러졌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생신인데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옥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리의 말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어요.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 기계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옥순의 오랜 친구인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옥순아, 어제 백화점에서 내 둘째 며느리 봤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지혜가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필 내 칠순잔치 하는 날이잖아. 혹시 잔치에 안 온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지혜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고마워요, 말해줘서. 옥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잔치를 빠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저녁 때 일어났어요. 옥순이 지혜의 SNS를 확인해 보니 어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동 쇼핑,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심지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요. 사진 속 지혜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혜가 착용하고 있던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스럽다는 것이 더 화가 났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도 들킬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옥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들에게 베풀어온 호의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지혜가 결혼할 때 준 다이아몬드 반지, 유리에게 선물한 명품 핸드백들, 손자들 교육비 지원, 명절마다 챙겨준 용돈들.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며느리들은 정말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옥수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우롱하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옥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까지의 관대함은 접어두고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옥수는 서재로 가서 가족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들의 결혼식 사진, 며느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들이 진정으로 가족으로서 자신을 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까이 지내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칠순잔치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 옥수는 우연한 기회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운전기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어요. 사모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박 기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가족을 모셔온 그였기에 옥순도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어제 둘째 며느님을 우연히 봤는데 명동 중고명품 매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든 봉투가 꽤 컸어요.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중고명품 매장에 갔다는 것은 뭔가를 팔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어떤 매장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명동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옥수는 즉시 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박 기사의 말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매장에 도착한 옥수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선물한 물건들이 혹시 이곳에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젊은 여성분이 샤넬 가방과 카르티에 목걸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상태가 워낙 좋아서 금액도 꽤 나갔어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옥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가방과 목걸이는 분명히 지혜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거든요. 특히 그 목걸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에게서 받은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혹시 그분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함이 서지혜 씨였어요.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정말로 자신의 선물을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것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겨우 2년 만의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혜에게 준 선물들의 목록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결혼 반지, 명품 가방들, 보석류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인가요? 옥수는 분노보다도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선물에 담긴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금전적 가치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둘째 아들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혜가 어제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못 왔어요. 민호의 말에 옥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마저 지혜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민호야, 지혜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과 자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의 잘못을 직접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지혜가 내가 준 선물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선물요?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착용하는 것도 봤어요.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거든요. 민호야, 지혜가 내 선물들을 팔아치웠다는 걸 알고 있니? 민호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어머니,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샤넬 가방도 카르티에 목걸이도 모두 중고 매장에 팔았더구나.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만 몰랐던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도 컸지만 아들이 아내의 행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지혜와 이야기해보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지혜의 진심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 밤 옥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유리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옥수는 내일부터 며느리들을 다시 관찰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믿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배신을 확인한 지 이틀 후 옥수는 첫째 며느리 유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옥수는 평소 유리와 가까이 지내던 동네 부인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유리의 최근 행적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옥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유리와 같은 문화센터를 다니던 박 부인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옥순 씨, 혹시 유리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박 부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에 유리 씨가 문화센터 수업료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명품 옷은 계속 새로 사 입고 다니거든요. 옥수는 당황했습니다. 유리의 남편인 첫째 아들 민수는 대한건설의 상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이야기도 들으신 게 있나요? 박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유리 씨가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중고 거래를 한다면서. 혹시 옥순 씨가 주신 선물들로 장사를 하는 건 아닌지.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에 이어 유리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날 저녁 옥순은 직접 유리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서툰 편이었지만 막내 아들 민석의 도움을 받아 유리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리에게 선물했던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지갑, 심지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준 티파니 반지까지 모두 판매 중이었거든요. 옥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리가 겉으로는 명문가 출신답게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품 설명이었습니다. 유리는 이 물건들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티파니 반지의 설명을 보고 옥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며 새 주인을 찾는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반지에는 옥순의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유리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옥수는 첫째 아들 민수를 불러들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민수야, 유리가 요즘 뭘 하는지 알고 있니? 유리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가끔 문화센터 다니는 것 같은데요. 옥수는 태블릿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리의 온라인 쇼핑몰 화면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도 익숙한 물건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유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네요. 그래. 내 아내가 내 선물들로 장사를 하고 있더구나. 그것도 나한테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장 유리와 이야기해서 뭘 하겠니? 이미 다 팔아치운 걸 어떻게 되돌릴 거냐? 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내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도 어머니의 실망을 달랠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유리를 잘못 가르쳤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지. 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겉모습만 보고 진심을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옥수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의 선물을 돈으로 바꿔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 몰래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을 호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옥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진가를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관대한 시어머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역습 제5장 참교육의 시작. 제5장. 며느리들의 배신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옥수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7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둘째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가장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속인 장본인이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옥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보렴. 이야기할 게 있어서. 옥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습니다. 지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은 괜찮고?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혜의 거짓말을 듣는 순간 옥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지혜야, 너 요즘 용돈이 부족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옥수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지혜 앞에 놓았습니다. 중고명품 매장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그럼 이건 뭐지?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내가 준 선물들을 다 팔아치웠더구나. 샤넬 가방, 카르티에 목걸이. 심지어 내 시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그 목걸이까지. 옥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민호 월급이 부족해서? 아니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옥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지혜의 SNS 활동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였어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강남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이게 돈이 없어서 한 일이니?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니?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무섭도록 차갑했어요. 지혜야, 너는 이제부터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아들과 이혼해라. 당장 집에서 나가. 지혜는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라. 거짓말로 내 칠순잔치를 망치고 내 선물들을 돈으로 바꿔치고.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하라고. 지혜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옥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민호랑 헤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잘못된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 그때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거실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내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야. 옥수는 지혜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거고. 지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지혜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옥순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옥순은 창문 너머로 지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용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이제 첫째 며느리 유리 차례였어요. 유리도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을 우롱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받아야 했거든요. 지혜를 집에서 내보낸 지 사흘 후 옥수는 첫째 며느리 유리에게 집중했습니다. 유리는 지혜와 달리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만큼 더 교묘하고 계산적인 방법을 사용했기에 옥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옥수는 유리의 친정어머니인 최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최 부인, 안녕하세요. 한옥순입니다. 아, 옥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 부인,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유리에 관해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최 부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돈이 딸에 관해 따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유리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옥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최 부인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유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제가 준 선물들을 모두 여기서 팔고 있더군요. 최 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자신이 아는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유리가 정말 이런 일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거짓말을 하면서요. 옥수는 유리가 문화센터 수업료를 못 내겠다고 했던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 부인은 점점 더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옥순 씨.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최 부인, 이 일을 유리가 알면 안 돼요. 제가 따로 처리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옥수는 유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유리는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유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유리야, 요즘 용돈이 부족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잘 벌어오니까 부족할 게 없어요. 옥수는 차분히 태블릿을 유리 앞에 놓았습니다. 유리의 온라인 쇼핑몰 화면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건 뭐지? 유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준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지갑, 티파니 반지. 다 여기 있네.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고. 이게 내 진심이니?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다고. 지혜도 똑같은 말을 하더구나. 유리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지혜 언니도요? 그래, 지혜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내 차례야. 유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그녀에게 이런 굴욕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라. 겉으로는 품위 있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잖아.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내려다봤어요. 유리야, 명문가 출신이라면서 이런 일을 하다니. 내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유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부모님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당장 그 쇼핑몰 문 닫고 팔아치운 물건값을 모두 돌려줘라. 유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상당한 금액을 써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려주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내가 나를 속인 시간도 충분했잖아. 그때 첫째 아들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심각한 대화를 감지하고 긴장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내 선물들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 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자신의 아내까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유리, 정말이야?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도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유리야, 너도 지혜처럼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든지 선택해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둬. 유리는 무릎을 꿇고 옥순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이 순간만큼은 접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옥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지켜볼 테니 행동으로 보여줘라. 유리를 굴복시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옥순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전 옥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석이 급히 달려와 전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혜랑 유리가 만나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꾸민다고? 지혜가 친정 쪽 변호사를 통해서 어머니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정신적 피해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옥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신적 피해?
내가 누구한테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뿐만 아니에요. 유리도 명문가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옥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해보라고 해. 누가 이기나 보자. 그날 오후 정말로 지혜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옥순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지혜 씨의 법정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의뢰인이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부당한 대우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강제로 집에서 내쫓고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의뢰인이 제 선물들을 몰래 팔아치운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그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옥수는 담담히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들이 이런 수를 쓸 줄은 예상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리의 친정아버지인 최 회장이 직접 옥순을 찾아온 것입니다. 옥순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최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최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딸의 일로 사돈집에 직접 찾아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리 일로 왔습니다. 좀 과하신 것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옥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아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실수라고 하셨나요? 제 선물들을 팔아먹고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최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딸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 회장님, 딸이 저한테 한 일이 가족이 할 일인가요? 옥순의 단호한 어조에 최 회장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옥순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유리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유리야,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라. 유리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신을 압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어머니 선물들을 팔아먹은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냐? 유리는 아버지의 호통에 기가 죽었어요. 평소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유리는 비밀리에 만났어요. 각자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철벽이에요. 내 아버지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정말 기가 막혀. 두 사람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옥순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행동도 이상하잖아요. 치매 검사라도 받게 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의사 소견서만 받으면 가능할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옥순을 너무 얕봤어요. 70년을 살아온 옥순의 지혜와 경험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옥순은 이미 며느리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민석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지혜랑 유리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옥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자. 며느리들의 반격은 시작되었지만 옥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때였어요. 며느리들의 치매 조작 계획을 파악한 옥수는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지혜와 유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정신과 의사와 함께 옥순을 찾아온 것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시기로 했죠? 유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옥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받아보자.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네. 의사는 옥순을 보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옥순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부터 복잡한 논리적 사고까지 옥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의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정신 상태가 매우 명확하십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지혜와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옥순이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이 두 사람이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가족분들이 할머님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옥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이 두 며느리가 저한테 한 일들을 말씀드리죠. 옥수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유리의 배신 행위들이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선물들을 몰래 팔아치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제 칠순잔치를 망친 증거도 있고요. 의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저는 정말 모르고. 선생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다만 이 두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선생님을 이용한 거죠. 지혜와 유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순이 미리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혜와 유리가 선물을 팔았던 중고매장 사장, 유리의 온라인 쇼핑몰 고객들, 심지어 두 며느리의 친구들까지 모두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아시죠? 중고매장 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많은 명품들을 가져왔어요. 모두 새 것처럼 상태가 좋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 중 한 명도 증언했어요. 저는 이분한테서 에르메스 가방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선물이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리의 친구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시어머니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지혜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돈만 빼먹고 빨리 독립하고 싶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두 며느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옥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서입니다. 옥순이 보여준 것은 지혜와 유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모든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악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혜와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옥수는 위험있게 두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지혜야, 유리야. 이제 정말 끝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 사람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잖아. 그날 이후 지혜는 정말로 이혼을 당했고 유리는 친정에서도 외면당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옥순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막내 아들 민석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정말 속이 시원하구나.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통쾌한 승리였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만 남게 되었고 거짓된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역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옥순의 참교육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